자, 우리 이제 도형 파트가 시작이 되었는데, 도형 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평면 좌표에 대한 거를 먼저 배우고, 평면 좌표는 점에 대한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다음번에 원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의 이동. 이렇게 크게 네 단어로 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 중学때 다 배웠던 것들이야.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부터 시작해서 점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고,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직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중학교 때 배웠고, 공식들도 다 확인을 했던 내용들이고, 식 세우는 것도 다 알고, 그 다음번에 원만 배우질 않았었지. 중학교 때 원은 뭘 배웠었냐면 우리 순수한 도형으로서의 원을 배웠었거든. 여기서는 이제 도형으로서의 원이 아니고 이제 그래프,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울 건데, 우리 문제를 풀 때에는 우리 순수하게 도형으로도 문제를 풀고 식으로도 문제를 풀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점검을 할 거고, 도형의 이동은 정확하게 내용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배웠었냐면, 우리 3학년 때 이차함수 배울 때 우리 이차함수 기본형에서 우리 이렇게 꼭지점 이동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들이,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들이, 그래프들이 어떻게 변해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하는 단어이니까. 그냥 얘가 조금 양이 좀 많아 생각보다. 특히 원은 문제나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너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내용들이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을 일단은 내가 3번을 수업을 잡았는데, 3번을 수업을 잡아놓고 2번에 끝내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달리는 거니까. 그럼 왜 3번을 잡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은 너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계속 숙제 공부 다 밀려서 하거든. 그래서 약간 널널하게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나가다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따라갔다 싶으면 오답도 좀 하고, 한 번쯤 또 너희들 여행 가다가 빠져나고 그러잖아. 빠져 빠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잡아. 그래서 우리 점과 좌표부터 좀 들어가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에 어떤 거를 배우냐면은 우리 이런 거를 배워. 자,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수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직선 위에 하나의 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지. 이 점을 P라고 그러면은, P라는 놈은 자, 뭐 0이면 0, 1이면 1, 2분의 1이면 2분의 1, 그렇게 하나의 좌표로 되어 있는 X점이라는 이런 수직선 위의 점을 처음에 배웠어. 그치? 얘가 어떤 원점 0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 5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왼쪽 부분은 숫자가 점점 커지는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은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부분에 숫자의 대소관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번에 너희들 우리 수학상 처음 배울 때 수직선 위의 점은 뭐와 1대1 대응한다고 배웠지? 실수랑 1대1 대응한다고 배웠어? 네, 그렇게 우리 연결이 되어서 2차 방정식을 우리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할 때 2차 방정식이 허가를 받게 되면은 우리 x축과 맞는 교점이 없었지. 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수직선 하나만 있으면은 요 위쪽에 있는 점을 표현을 못해. 이쪽에 있는 위쪽의 점을, 위치를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 면에 있는 모든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직선 2개를 겹쳐서, 두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왼쪽 오른쪽 방향을 x축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쪽 아래쪽 방향을 y축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면에 있는 모든 점의 위치를 이 기준점인 O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점을 이미점을 P라고 했을 때 얘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얼만큼, x1만큼, 그리고 위쪽 아래쪽 방향으로 y1만큼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x좌표, y좌표 2개의 순서성으로 표현하는 좌표 평면에서의 점의 위치였었지.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해볼게. 너희들 이과 갈 생각 있는 친구들 있니? 없지 않아?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알 필요는 없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3차원이야. 3차원 맞아. 얘가 이제 이 면에 있는 점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점을 표현을 못 하잖아. 얘도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도 이만큼 튀어나온 점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똑같거든?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 x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 y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쪽 면은 요거 똑같은 평면이라고. 근데 요쪽 면뿐만 아니라 공간에 있는 위아래의 점도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축을 하나 더 잡고 이것을 우리 z축이라고 잡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점, 이 위의 점 P는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거는 지금 아주 평면 위에 있는 점처럼 보이지만은 얘를 조금만 더 그림을 완성을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게 되면 X방향으로 요만큼 나와 있는 놈이고 Y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놈이고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 놈이라고 우리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점을 자 X1, Y1, Z1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잡고 표현하게 되면 똑같이 우리 공간 위에 있는 점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원, 2차원, 3차원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4차원은 뭐 4차원? 4차원은 나는 못 그려. 나는 못 그려. 그릴 수 있는 사람 있나? 4차원은 뭐가 더 추가가 되겠어? 시간 시간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된다고 책들에서 많이 나오지.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책들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점이 시간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위치를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치? 그랬던 것 같아. 어렸을 때 이해가 잘 안 갔었어. 4차원은 이해가 잘 안 갔어. 자, 점과 좌표를 했고 그 다음번에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똑같이 수직선 위의 점에서 자, 여기 있는 P라는 점을 쌤이 X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있는 Q라는 점을 X2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요거 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X2에서 X1을 빼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X2가 오른쪽에 있는지 X1이 오른쪽에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거리는 항상 뭘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되면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을 하게 돼. 절대값이 우리 거리라고 중간중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그러면은 좌표 평면에서의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다 아는 거잖아. 좌표 빼죠. 여기의 차이에서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빼죠? 그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X좌표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여기가 Y좌표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지. 자, 이거 잠깐만 예제 좀 하고 갈게. 아니다, 예제 조금 이따가 하자. 자, 여기도 잠깐 볼까? 여기도 이쪽에 있는 점, 이쪽에 있는 점과 이쪽에 있는 점 사이에 이 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여기서 많이 봤던 거 아니니? 대각선. 직면매체 대각선의 거리지. 그치? 공식으로 한번 써볼게. 자, 여기를 x1, y1, z1이라고 하고 여기 원점이지만 우리 이제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놈이라고 하면 x2, y2, z2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여기의 길이는 x좌표의 차이 절대값 x2-x1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y좌표의 차이 y2-y1의 절대값.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해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대각선 이렇게 구하잖아. 그러면은 요 파란색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루트 속에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위아래 차이가 z2-z1이기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는 이거 제곱시킨 거에서 이거 제곱시킨 거를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거지. 기억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속에 x좌표의 차이 v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이 제곱 플러스 z좌표의 차이가 되거든. 이렇게 되는데 생긴 거 보니까 자 여기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를 제곱시켜서 루트 씌운 거고 x좌표, y좌표, z좌표의 차이를 제곱시켜서 루트 씌운 거고 요거는 x좌표의 차이를 제곱시켜서 루트 씌우면 절대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네? 이런 식으로 상황이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우리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좀 하자. 우리 P라는 점이 1,2이고 그다음에 Q라는 점이 마이너스 2,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2,6이라고 이렇게 하자. A라는 점이 우리 점과 점 사이를 우리 구할 거야.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7이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3, B라는 점이 7, 여기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11. 이렇게 해볼게. 자, 너희들 이거 점과 점 사이를 어떻게 구하니? 루트 속에. 자, 뺀 거의 제곱 얼마? 9 플러스 뺀 거의 제곱 16. 그래서 얼마? 루트 25이니까 5라고 하지. 밑에 거는 루트 속에 뺀 거 10의 제곱 플러스 뺀 거 12의 제곱. 그치? 그래서 루트 속에 빼고.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 문제를 만들다 말았어. 어쩐지 숫자가 안 맞아 떨어지더라. 얘가 23이라고 하게 되면 뺀 거 얼마? 24. 24의 제곱은 얼마니? 빨리 펜크장 준비해. 576이야? 그렇대? 그럼 얼마야? 576이야? 응? 여기 얼마의 제곱일까? 숫자가 이제 엄청 커지잖아. 선생님은 그래서 이걸 지금 왜 얘기해 주냐면 이렇게 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성민아,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어. 여기서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뭐의 활용이야? 피타의 활용이지. 피타 활용이잖아. 우리 피타 이렇게 풀었었니? 제곱도 루트 속의 제곱도 제곱을 했어? 안 했잖아. 숫자가 커지면 어려우니까 우리 길이의 비율 갖고 끄집어내서 했잖아. 그렇지 않아? 자, 여기는 빼주면 얼마? x좌표의 차이가 얼마야? 3인 놈이야. y좌표의 차이가 얼마야? 4잖아. 그럼 우리 알고 있잖아. 3분의 얼마? 5. 그래서 여기 거리는 그냥 5라고 찾는 거라고. 이해돼? 여기 x좌표의 차이 얼마? 10. 제곱시키는 거 아니야. y좌표의 차이 얼마? 24. 그럼 얘는 2 곱하기 5, 얘는 2 곱하기 12. 그러면 5 대 10이네? 13이니까 26이라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루트 속의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구하지 않을 거야. 웬만하면. 알겠지? 그래서 거기 선생님 풀이 과정 중에 보기 문제 보게 되면 보기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할 때 옆에 직각삼각형을 그려놓은 이유가 직각삼각형을 꼭 그래서 처리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길이의 비율 갖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공식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우리 여러 가지 점의 표현 좀 하자. 자, 얘는 잘 외워놓고 문제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너희들이 꼭 맞춰서 쓸 줄 알아야 돼. 어떤 점이 만약에 x축 위의 점이라고 표현이 나오게 되면 x축 위의 점이래. x축 위의 점이라고 나오는 순간에 뭐가 다 0이야? y좌표가 다 0이지. 그래서 우리 뭐라고 놓고 t, 0이라고 놓고 조건 하나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치? y축 위의 점은 무슨 좌표가요? x좌표가 0. 거기 0만 t라고 놓고 조건 하나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잘 써야 된다는 얘기야. 자, 몇 개만 더 할게. 직선 y 꼴 x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 y는 x 위의 점은 모두가 다 x좌표가 t일 때 y좌표가 얼마나 동일해? t로 동일하지. t, t라고 놓고 할 수 있고, 뭐 y는 마이너스 x는 t, 마이너스 t라고 놓을 수 있는 거고, y는 3x 플러스 2라는 직선 위의 점이라고 표현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t, 3t 플러스 2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번에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퀄 제로 위의 점이라고 하면 어떻게나 x좌표를 뭐라고 놨을 때 t라고 놨을 때의 y 값을 구하게 되면 이거 넘기고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분의 t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이런 것들은 암산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은 자, y 값 구할 거니까 넘기고 그 다음번에 t 플러스 1 써놓고 3으로 나눠서 3분의 t 플러스 1이라고 쓰자.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분수 나오는 게 기분이 나빠. 얘는 이렇게 놔도 되지만 분수는 나중에 어차피 3을 곱해서 처리를 해줘야 계산이 깔끔해지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차라리 x좌표를 t라고 놓는 게 아니라 나라면 y좌표를 t라고 놓게 되면
x값이 얼마로 동일해? y좌표 틀어놨어. 3t-1로 다 동일한 놈이지.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전체?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자, 요거는 심화 개념이기는 한데 문제로는 여기 지금 선생님 교재에는 없고 하나만 좀 미리 언급하고 갈게. 이거 여러 번 들으면 너희들 도움이 되니까. 저기 보면은 t 3t 플러스 2, t 플러스 t 플러스 1, 3t 마이너스 1, t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순서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기 안에 있는 x좌표와 y좌표가 다 t에 대한 몇 차식들이야? t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으로 되어 있어. t에 대한 1차식. 자, 이거 뭐냐면은 어떤 미지수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된 점 좌표는 얘는 다 직선의 의미를 해요. 얘는 다 직선이야.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우리 직선 위의 점이라는 것을 다 표시를 할 수 있고 그 지나가는 직선식을 거꾸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요거 아니면 요거. 요거는 요게 x일 때 요게 y잖아. y는 x가 t니까 집어넣게 되면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직선의 정의라고. 요거 정의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해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2t-1, 3t 플러스 2라는 요런 점은 뭘 뜻하는 거냐면 요게 우리 x좌표고 요게 y좌표이고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바로 그 점이 나타내는 식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건 알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뭔지 잘 모르겠어. x, y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t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됐으면 선생님이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 직선식을 한번 끄집어내보자.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면 나는 이 t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x와 y에 대한 관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자 t 값을 구해보게 되면 t가 이거 넘어가가지고 x 플러스 1이라는 놈을 2로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이렇게 했더니 y가 뭐가 되냐면 3배에 t 자리에 2분의 x 플러스 1을 집어넣을 수 있고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2분의 3x라는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그 다음번에 2분의 3에다가 2 더하니까 2분의 7이라는 y절편을 갖는 직선이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네. 요게 그 직선의 점이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뭐 그런 뜻이야. 간단하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언급을 해봤고 이렇게 하면 첫 페이지가 끝나. 보기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고 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여기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 없지? 우리 교육특강에서 외웠지? 교육특강에서 다 외웠으니까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빨리 얘기만 하자. 자, 외심의 일단 정의 두 가지. 이게 외접원의 뭐다?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릴 수 있는 게 뭐였었냐면은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연결을 했을 때 원의 반지름과 길이가 똑같다는 게 첫 번째 그림이었었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못 떨어뜨려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여기도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이 변에 뭐였었어? 변의 수직 이등변선의 교점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외심에서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정의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만은 외심에서 우리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였었냐면 각의 크기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외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외심이래. 얘가 외심이래. 그러면 얘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란 걸 알아야 된다고.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외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리고 내심은 그림 안 그리고 내접원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그래서 얘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아주 예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그치? 그 다음번에 여기를 x라고 놨을 때 이 변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a-x 플러스 b-x가 c랑 똑같다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고 그 다음번에 내심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 다른 거 별로 없고 이제 넓이 공식 하나 하고 그 다음번에 직각삼각형하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제 저거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떠올려봐. 안 떠오르면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럼 삼각형의 넓이 공식. 자 1번 빨리 삼각형의 넓이 공식 1분의 1 밑변 높이 2번 2분의 1 삼각비 들어가는 거 AB
사인. 그다음에 3번은 내저번에 반지름 들어가는 거 2분의 1 어레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 번에 4번, 5번 해련의 공식하고 외저번에 반지름 들어가는 거는 뭐 어차피 수험 과정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읽고는 넘어가는 거랬어. 공식이 익숙해지게. 근데 4번은 뭐할까? 4번은 뭐냐? 정삼각형? 정삼각형 할까? 4번에 루트 3 a 제곱. 여기 선생님이 점검은 안 할 거지만 정사면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5번 좌표 나왔을 때는 직사각형 만들어서 빼거나 뭐 할 수 있다? 사선식 쓸 수 있다. 여기까지 확인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야. 무게중심은 지금 언급 안 하는 게 조금 있다가 내분점 외분점 배운 다음에 무게중심 따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다음 번에 우리 중선 정리 하나 들어. 이 정도까지 하고 내용을 잠깐 끊을 생각인데 되게 금방 끝나네. 중선 정리. 얘들아 중선은 뭐야? 중선 어디서 나와? 중선 어디서 나와? 중선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너희들 어떤 거 공부할 때 나왔었니? 외저문의 중심, 변의 수직이 등분을 해줬죠. 얘는 각의 등분을 해줬죠. 무게중심은 뭐겠죠? 중선의 교점이라고 이거 무게중심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한 꼭 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에다가 연결해서는 중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게중심에서 나오는 중선 정리는 뭐냐면은 자 결론도 기억을 해야 되고 아주 옛날에 기원전 아주 옛날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오래 전의 사람이 지금처럼 우리 숫자의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뭐 미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도형에 대한 성질을 연구해서 이런 걸 만들어놨어. 파푸스라는 사람이. 아주 존경스럽지. 그때는 어디 뭐 쓸 데가 없어가지고 땅바닥 같은 데서 막 쓰면서 이러고 공부하고 막 이럴 텐데 그리고 우리처럼 아마 그 사람들은 뭐 내가 보기에는 연산 같은 경우에도 덧셈 뺄셈 빼놓고는 곱셈 같은 거는 연산 다 하지도 못했을 거야.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근데 이렇게 희한한 정리를 하나 만들어놨거든. 뭐냐면은 자 중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중선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래? 그래서 여기를 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삼각형 ABC에서 자 중선 정리가 뭐냐면 그냥 이거야. 얘는 알고 써야 되니까 일단 공식은 외워야 돼. 증명은 따로 할 거고 자 AB라는 변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AC라는 길이의 제곱이 뭐라고 하냐면 AM이라는 길이의 제곱 플러스 MC라는 길이의 제곱을 두 배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중선정리야. 무슨 얘기냐면 자, 요 변을 제곱시켜서 그리고 요 변을 제곱시켜서 두 개 더하게 되면 이거 제곱시킨 거랑 이거 제곱시킨 거랑 합쳐서 두 배 한 것과 똑같다는 게 중선정리야. 언제 사용할 거냐면 중선이 나올 때 사용을 할 거야. 자, 증명은 해줘야지. 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해서 이 결론을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이 공식 자체가 뜬금없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외워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지금까지 수업이랑 조금 달라. 그냥 외워야 되는 내용이야. 자, 증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도형적으로 순수하게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도형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 순수한 도형이 어려울 때에는 얘를 일반적으로 어디에다 갖다 놓고 좌표 평면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서 우리 뭔가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 좌표 평면에다 갖다 놓으면 얘도 직선이 되고 얘도 직선이 되고 얘도 직선식이 되는 거거든. 얘도 직선식이 되고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너희들 생각해봐. 좌표 평면에다 얘를 갖다 놓을 거야. 그러면 어디를 원점으로 갖다 놓는 게 제일 좋냐? 어떤 점을 원점에 갖다 놓는 게 제일 좋겠어? 이거를 이제 A나 B나 C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정말 진짜 돌아가시는 거야? 자, 미안해. 선생님이 이거 표시해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중점이라는 그러니까 중선이라는 얘기는 여기와 여기가 길이가 어떻다? 같다잖아. 그리고 좌표 평면에 갖다 놓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디를 원점으로 하는 게 좋겠어? 당연히 M이 좋겠지. M을 원점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그러면은 B와 C는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여기와 여기가 길이가 어떻게 되는 같아지는 두 개의 점 되니까 우리 좌표로 표현하기가 되게 쉬워지거든. 이해되겠지? 그래서 여기 B라는 점은 C라는 점은 C점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하면 T, 제로가 되고 X축의 점이니까
있으니까 여기는 x축의 점인데 길이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t, 제곱라고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a라는 점은 우리 이게 특수한 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삼각형에 성립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a점은 어디에 있어도 다 성립을 해야 되지. 그지? 그러면은 임의 점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가 없는 전혀 새로운 문자로 a라는 점을 자 a, b라고 놓았을 때 얘가 성립을 하면은 a점이 어디에 있든지 다 성립을 하니까 우리 저 공식이 성립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좀 유식한 말로 뭐 이런 거를 토폴로지라고 이야기를 해. 대학 들어가면 위상수학이라고 그렇게 할 건데 잘난 척하는 거야? 나는 대학 다닐 때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 학교를 잘 안 나가가지고. 근데 웃긴 게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 대학 다닐 때도 우리 이제 일반 수학을 배우고 그 다음번에 2학년 올라가면은 공업 수학을 배우고 공업역학을 배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수학들 유체역학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거든. 수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는데 난 수업도 잘 안 들어갔는데 우리 과 애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했어. 근데 열받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선생님처럼 되지 마.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그렇게 와서 물어보잖아? 그러면 알려주고 나는 100점 받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때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날라리 학생이었기 때문에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애들은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나는 바닥치고. 아니 무슨 얘기냐면 수업 시간에 대충 듣고서 이해를 했으니까 애들은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애들은 그걸 듣고 너희들 숙제하는 것처럼 내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해가지고 시험 잘 봐. 나는 설명만 해주고 그걸로 공부를 안 하고 땡이야. 그냥 평소 실력으로 시험을 보는 거야.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지. 선생님 대학교 생활 때는 그러고 학교를 다녔어.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복습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얘들아. 자, 이렇게 일반적인 삼각형 상황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증명하는 과정이니까 얘들아 증명하는 과정 이상하게 쓰면 안 돼. 이거 써놓고서 쫙 끌고 가면 안 된다. 항상 우리 명제에서 배웠지? 자, 좌변이라는 놈은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인데 얘가 변형이 돼서 이거랑 똑같은 걸 보이든지 아니면은 우변과 좌변을 각자 변화시켜가지고 얘가 결론적으로 같은 것을 보이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써놓고서 얘를 변형해가지고 계속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실이야. 그치? 이거 해보자. 자, AB의 제곱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제곱이야. 길이 어떻게 되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루트 속에 얼마의 제곱? A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제로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의 제곱이니까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A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자, 전개하지 말라 그랬어? 선생님 몇 시간만 강조하지? 여기랑 여기랑 생긴 게 똑같잖아. 여기에 플러스 2AT랑 마이너스 2AT랑 날라가고 여기 A제곱 여기 A제곱 있으니까 A제곱 몇 개? 2개. 됐지? 그리고 여기 T제곱이니까 T제곱 몇 개? 2개. 그리고 B제곱 있으니까 B제곱 몇 개? 2개.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됐지? 요거는 2배의 AM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네. 근데 이거 원점이었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번에 플러스 그 다음 번에 MC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데 요거는 0,0이고 T,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T? 거리는 T이고 제곱시키니까 T제곱 되겠지. 괜찮니? 그래서 이거 뭐가 되냐면 2A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2B제곱 위와 똑같이 맞춰주고 이므로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성립하는 공식이다라고 증명을 해주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렵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얘는 증명하는 걸 외우는 방법은 너희들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 뭐냐면은 얘는 지금까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순수 도형에서 뭐 보조선을 그려서 순수하게 도형적으로 증명을 한 게 아니었고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의 증명 순수하게 도형으로 증명을 했었잖아. 얘는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좌표 평면에 갖다 놓고 일반적인 삼각형의 좌표를 잡아서 그래서 증명을 하겠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그림 그려놓고 얘 뭐를 원점으로 갖다 놓을래? A를 원점으로 갖다 놔도 증명이 되겠어 안 되겠어? 증명이 되겠지. 안 될 리가 없지. 근데 계산이 엄청 더러워지겠지. 그지? 더러워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선정리 언제 쓰는지 확인을 좀 하고 보자. 중선정리는 이 도형들이 나오면 약간은 중선정리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돼. 중선정리는 참고로 1학년 때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 1학년 1학기 과정 외에는. 얘는 중선이 어디서 나왔었어? 중선이 아까 처음에 물어봤었잖아. 무게중심의 정의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그림에서 우리 무게중심이 보일 때, 그리고 또 하나 평행사변형이 보일 때 이렇게 중선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합시다. 평행사변형은 중선정리가 왜 들어가게 되냐면 얘 때문에 들어가. 평행사변형은 성질이 뭐였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변이 평행하고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고 마지막으로 대각선이 서로 뭐했어? 대각선이 뭐한다? 이등분 한다야. 그리고 나서 여기 가리고서 봐봐. 이 선 무슨 선이야? 충선이라고. 그지? 이렇게 가리고 봐봐. 이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이 선은 위에 길쭉한 삼각형이 중선이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에서 뭔가가 길이가 나왔어. 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래. 그리고 여기가 3이래. 그때 대각선의 길이 구하라고 그러면 이게 바로 중선정리에서 구하라고. 이해돼? 중선정리 한번 써보자. 자, 이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가 2배에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해돼? 그래서 여기 100이고 넘겨서 나누면은 50이고 9 넘겨서 빼주면 41이니까 MD의 제곱이 41이 나와서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41이 나오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1루트 41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중선정리가 별로 어렵지 않아. 괜찮지? 중선정리까지 확인을 하고 내용을 잠깐 끊고 그리고 나서 내용점 외부 좀 들어갈 거니까 우리 내용 빠르게 좀 정리 좀 합시다.